저는 지금 라디오 PD이자 에세이스트자, 최근에는 남편과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천효진이라고 합니다. 카톡 일기가 네. 책이 된다고 하셨는데 카톡 일기가 네. 어떤 걸 말하는? 말 그대로 카톡에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기가 나중에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작가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올해 6살, 5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인데 책을 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애 둘을 키우면서 방송국에서 그렇게 바쁜 일을 하면서 책까지 내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습관이, 무슨 재밌는 일이 있거나 이건 좀 기억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속상하다, 그러면 일단 제 카톡에다가 메모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짬이 났을 때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별거 아닌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글로 만들어놔요. 그런 식으로 10줄이 될 수도 있고, 길면 A4 용지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글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카톡 일기라는 게 신선한 개념인데 네. 언제부터 이제 기록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2020년과 2021년에 두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서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왜냐면 연달아서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호르몬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막 계속 이렇게 들쭉날쭉 감정의 변화가 너무 커서 이게 저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은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픈 감정이 들 때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뭘 달라고 하고 바로 막 직전에 잠들었는데 막 정신을 가다듬고 막 펜을 들고 막 글을 쓴다거나 노트북을 딱 켜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핸드폰 켜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카톡은 계속 나한테 보내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나만 볼 수 있으니까 카톡 열고 제 감정에 대해서 막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더 힘들다. 잠을 왜 이렇게 안 잘까, 둘째가. 막 이러면서 저의 감정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쭉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감정들을 핸드폰에 혼자 적게 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쓰시는 거세요? 네, 지금도 계속 쓰는데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썼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라 가지고 오늘 오전 11시 4분에 쓴 내용인데요. 녹차라떼 아주머니가 남기고 간 교훈. 갑의 마인드를 버려야 갑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에피소드 사건인데, 어제 저녁에는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오전에 이거 저장해놓고 나중에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카톡을 열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책으로 엮을 수가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은 사건은 정말로 내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남겼던 사건은 내가 생각보다 기억을 잘해요. 그리고 카톡 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가령 정확한 사건이 있었던 날짜나 장소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때 만났던 사람의 이름, 그때 갔던 뭐 어떤 매장의 이름, 이런 것들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이 나왔던 그 글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뭐 우정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옛날에 누구에 대해서 뭔가를 적어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서 걔 이름을 딱 치면 그때 일이 쫙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완벽한 어떤 문장이 아니더라도 그때 기록해놨던 내용을 딱 보면 맞다, 그때 그런 일 있었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자료실에서 무슨 자료 검색하듯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에 맞는 어떤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카톡을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낸 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식으로 카톡 일기를 활용해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지. 네,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이름은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라는 책이고,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예요. 저를 위로하면서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카톡 일기를 썼던 내용이 그 글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그 안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가령 며칠 날 관찰을 쓴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업무는 내가 더 하겠다라고 말씀드려봐야겠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저의 생각들, 고백들. 아이가 엄마가 몇 시쯤에는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자기 친구가 먼저 가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 아,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퇴근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무수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기를 바탕으로 그 에피소드들을 다시 복기해서 만들었고, 그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막 쪼그려 앉아서 좀 움츠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니야, 너 그때 잘했어. 응? 그 정도면 잘한 거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글을 보신 분들한테 많이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차를 잡고 하셨던 거세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저는 카톡만 열어서 보면 대충 글감들이 쫙 있으니까요. 그럼 그 글감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정해졌잖아요. 가령 일하는 엄마들을 위로해야겠다 라는 메시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글감들을 이렇게 쑥쑥쑥쑥쑥 올리면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글감들을 가지고 노트북에 옮겨서 몇 줄 더 붙여보고, 그 몇 줄 더 붙인 문장에 뭐 딴 에피소드 뭐 없었나 하고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또 글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카톡 일기를 써서 네. 책으로 내야겠는데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일단 핸드폰을 드시고 카톡 여시고 글을 생각하면 막상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먼저 적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야 되고, 뭐 이번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적다 보면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또는 이건 좀 진짜 기대된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하면서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감정을 적어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글감이 나옵니다. 글쓰기로 인한 내 삶의 변화라거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글쓰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소한 것도 의미 있게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고,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일단 사라졌고, 사소한 것도 바라보게 되니까 작은 거에도 좀 더 감사하게 되고, 고맙단 말도 주변에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미안하다라는 말도 주변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많이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을 잘하고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 일기를 쓰다가 그때 내가 이건 좀 미안하네, 또는 그건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신경 써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럼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이 얘기는 해야겠다 라고 했고, 그걸 표현함으로 인해서 뭔가 저의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됐고, 인간관계도 잘하게 됐고요. 그래서 꼭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삶이 많이 건강해지게 된 것 같아요. 제 감정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 글쓰기가 그런 변화를 갖고 왔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이 나오고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계속해서 글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제가 쓴 글이 책이 돼서 나온 걸 보는 순간 어찌 보면은 어렵게 생각했던 벽이 이게 허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저한테 주시는 반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뭔가 통했다, 이런 느낌을 또 얻는 거는 또 다른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삶의 즐거운, 더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위너 책 쓰기 네. 프로그램에서 참가하셔서 하게 네. 되셨는데 후기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책을 이미 한번 내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책을 내더라도 뭔가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글로 잘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더 많은 대중과 소통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 위너를 참가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이 글을 보시고 중간중간 굉장히 구체적으로 코치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코치를 받으면서 항상 독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떤 걸 준비하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었던 거, 또는 고마웠던 거, 속상했던 거, 짧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자꾸자꾸 남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은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나는 무슨 요일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 켜겠다 라는 스스로와의 어떤 약속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막상 그때 노트북을 켰을 때 카톡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게 만약에 어렵다 하실지라도 그걸 가지고 최소한 한 3-4줄 정도는 만들어 보고 닫으시라. 그렇게 자꾸 해보시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노트북 키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카톡으로 남겨놨던 기록을 가지고 카톡에다 글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내용을 살을 붙여볼까 하고 또 카톡에 넣어놓고 실제로 그렇게 문장을 썼던 거를 다 붙여가지고 글을 완성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살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글쓰기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일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조금씩 적어보시고 그 적은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몇 줄이라도 한번 써보시고 그 몇 줄 쓴 글을 조금만 모아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지금도 글을 또 쓰고 있거든요. 저는 라디오 PD이기도 하니까 그 다양한 사연들을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서 그 노래와 사연들을 묶은 노래 에세이집을 지금 쓰고 있어요. 특히나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런 어른들을 위로하는 그 노래 에세이를 쓰고 있어서 이 글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쓰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글감이 계속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쓸 생각입니다.